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용인을 위한 미용인의 방송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에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유당군입니다. 네, 김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홍수남입니다. 오늘 미용인의 자기개발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한성대학교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가지고 네. 학생들 모집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이 기회에 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 학과 뷰티학과에서 미래플러스 대학 뷰티 디자인. 미래플러스 뷰티 디자인 학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네. 또 학교 잘하면 한번 또 그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네네. 또 아름다운 미용 강사협동조합에 네. 많이 문의를 주시고 또 조합원으로 또 가입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네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 대학 뷰티 디자인 학과는 한성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그리고 네, 4년제 대학인데 이제 사실 뷰티는 전문대가 있고 4년제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도 있긴 하고 사이버대도 있고 다양한 학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규학과냐 정규학과가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자기 프로필 상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점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정규학과 학생을 선호하죠. 정규학과 졸업자를. 네, 저희는 정규학과이고 저희 한성대학교에는 정규학과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뷰티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뷰티 디자인 학과는 학생들이 다 재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재직자라고 하면 우리가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인문계를 갔지만 내가 가정 형편상 아니면 뭐 개인 사정상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인문계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넘으면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시험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수능을 보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죠. 만약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빠도 성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랙이 저희가 들어오는 트랙이 인문계 전형 트랙 하나, 그리고 인문계 빼고 나머지 실업고 이런 부분을 요즘은 명칭이 특성화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라고 하면 보통 산업고, 상고, 실업고, 농고 뭐 이런 고등학교를 다 실업고라고 하는데 실업고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직업 위탁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대학을 갈 마음이 없어서 뭐 미용 쪽으로 직업 위탁을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받았든지 이런 분들도 다 특성화고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4대 보험 가입 경력 3년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자 3년이거나 아니면 2개 합산해서 3년, 그리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경력을 채워서 오게 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 무시험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학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미용 분야에는 4대 보험을 과거에는 많이 가입을 안 시켜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사업자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조금 사업자가 좀 애매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체계가 지금 잡혀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재직자다 보니까 그 일주일에 꼬박 학교로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저희는 매주 월요일만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그 교육 시스템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배우는 수업은 실기 수업,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과정들은 이론 수업,
우리가 헤어커트를 하더라도 바로 실습을 들어갈 수 없고 이론적인 부분, 두상에 대한 부분이나 모질에 대한 부분이나 얼굴형에 대한 부분이 이론 학습이 되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강을 하고 학교 오셔서 이제 가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학과의 장점은 보통 대학을 가게 되면은 국가장학금을 하나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근데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라서 하나 더 신청할 수가 있어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졸 후학습 장학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자, 미용인들이 보니까 의외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서 첫 번째 신청한 장학금에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두 번째 희망사다리 장학금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한 게 한 2년 정도만 되면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우님들 보니까 첫 번째 장학금에서 한 17명이 감면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3분 정도는 두 번째 장학금에서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우님들 기준으로 보면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다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받고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만약에 이제 학교를 간다면 그냥 등록금을 다 부담을 하고 본인이 배워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알고 들어오시는 분은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장학 혜택을 받고,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등교를 하니까 현업에 지장도 없고, 그리고 자기 개발, 어떻게 보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또 저희가 4년제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경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직무기술서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조기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 그런 제도도 너무 좋고, 또 졸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용사 종합면허와 그리고 4년제 정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연배가 있으신 우리 미용인 여러분들이 참 학업에 많이 목말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 얼마 좋습니까? 뭐 돈 안 내고도 학교 다닐 수 있고, 또 배우고자 했던 또 대학 졸업장 취득할 수 있고, 또 그렇죠. 압니까?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현장하고 학습하고의 차이점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온오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제 여타 다른 뭐 이렇게 저기 보니까 이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만 이 수업을 받는데, 여기는 직접 학교에 가서 교수자와 소통을 하면서 실제 실기를 배울 수 있죠. 실기를 같이 접할 수 있고, 네. 또 이론으로 봤던 거하고 실기로 봤던 거하고 좀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유능한 우리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도 답습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몰랐던 부분의 디테일감도 또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김시영 대표님 이런 학교로 한번 진출해 보시는 것도 전 안 갑니다.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 네. 아주 단호하십니다.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줘서. 이 월급을 조금 줘서가 아니고 좀 성의 없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걸 꼭 그러니까. 저도 그래. 저도 성의 없게 생기다 보니까 학교에서 오라고 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전 학교에서 오라고 그랬었고 하다가 말았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돼서 안 했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4년 동안을 배웠어요. 그러면 4년 배우고 나면 커트 요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그건 학 4년제를 졸업했다고 해서 커트 요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커트 요금 얼마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로 봤을 네.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게끔 가르칩니까?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 아닐까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가르치면 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커트 요금 10,000원을 받는 것과 네. 학원 졸업해가고선 학원에서 50,000원을 받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커트는 이제 헤어샵에서 기본 아이템이 커트거든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커트예요. 네. 네, 커트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커트만 잘해도 펌하기도 좋고 스타일링하기도 좋고 굳이 드라이를 안 해도 좋고 이런 커트 기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발머리에 원랭스 커트면 이 금액은 사실 비쌀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커트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다른 뷰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을 때 그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르칠 때 너는 이 과정을 배웠고 이 정도 디자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가르친다. 네. 그리고 5만 원 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상담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상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성향도 이해해야 되고 고객의 이미지, 고객 두상 이런 거 모질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지 되고 가르치고 그걸 갖다 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의사가 무슨 수술을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고 너는 이걸 어느 정도로 해갖고 하면 너는 언제부터 수술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이 수술은 얼마야.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4년제에서 우리나라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디자인도 다 가르친다면 여기 나오면 한성대 나오면 최소한 5만 원부터 커트가 시작해. 그리고 그 정도 내용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것들 해. 네. 그게 명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가르치지 말아야죠. 학원 나온 거랑 똑같다면 그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한성대의 교습을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목표를 어떻게 정해? 나는 커트용 7만 원 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성대로 갈 것이다 라고 모든 그 정도 돼야 요강을 되죠.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그 정도 돼야 뭐 어디 가서 한성대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거기 갔다 나오면 7만 원 받으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그만큼 받을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주니까. 그렇지. 만약에 네. 못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져야지. 모집 요강의 그 타이틀을 그렇게 바꾸시는 게 저도 그 부분에 적극 찬성입니다. 저희 뷰티 디자인 학과에 그 인재 양성의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뷰티 아트 전문가, 두 번째가 뷰티 경영 전문가, 세 번째가 뷰티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트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네. 7만 원, 이 아트 5만 원, 아트 전문가까지 얘기를 해요. 최소 커트용이 7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만 와서 공부하는 데다. 그쵸. 그게 명쾌해지.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를 만들자. 저도 플랜카드 들고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들이 지금 더 자신을 좀 더 개발하고 싶고 네.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업에 필드에서 일을 하시면서 커트용을 5만 원 받고 계셔. 네. 그럼 이 한성대로 졸업과 동시에 9만 원짜리가 될 수 있게끔. 네. 그거는 이렇게 계량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10만 원, 5만 원 이러지 말고 네. 상담 1단계, 상담 2단계, 상담 3단계는 얼마? 1단계는 얼마, 2단계는 얼마? 네. 커트 A 커트, 네. B 커트, C 커트는 얼마.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얼굴이 커. 네. 그리고 턱선도 안 예뻐. 음. 그러면 머리카락을 가지고 얼굴을 디자인해서 얼굴을 작게 했는데 2만 원. 네. 턱선을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턱선이 안 보이게끔 하는데 15,000원. 이렇게 계량화를 시키세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얼굴을 디자인을 할 때 하나의 계량된 것을 갖다가 고객이 2개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를 선택할 거냐 4개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것처럼 이제는 예술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금액, 돈으로는 환산을 해서 계량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이 명쾌해져야 돼요. 고객이 그걸 원해. 가치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앞서간다면 네. 먼저 해야 돼. 근데 저는 대표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또 외모에 되게 그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본인한테 얼굴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네. 상담을 할 때 얼굴이 크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네.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줄 때 고객이 상처받는다고 아니요. 도리어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해줄 때 상처를 받아요. 고객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돌려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얼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화가 나. 옆에 사람보다 크네 이러면 화가 나. 근데 옆에 사람보다 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의 길이에 비해서 얼굴이 좀 큰 것 같아요. 왜? 옆에 사람이랑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얼굴에서 봤을 때 얼굴의 기준이 코의 길이니까 코의 길이를 봤을 때 그거에 비례하다 보니까 얼굴이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코의 비례에 맞게끔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거야. 이게 디자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고객이 얼굴이 크다라고 화를 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한성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만도 한데요. 커트 요금의 개량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전부터 커트는 기본적으로 5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커트 요금은 5만 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루에 대해서 일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고 고객이 커트를 했을 때 가장 만족하는 시간 놓고 네. 커트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머리 길이 얼만큼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가면 개량화 시킬 수 있어요. 이 단순하게 뭐 이 저기 뭐죠? 이 온랭스냐 아니면 그라냐 아니면 뭐 레이어드냐 이게 차이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춰줌으로 인해서 15,000원 또 어디를 어떻게 해줌으로 인해서 추가 이거 참 재미있는 발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미용 성형도 턱 보톡스 얼마, 미각 보톡스 얼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한번 저도 앞으로 고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전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우리 한성대학교에서도 한성대를 나오면은 일단 이러이러한 것들로 최소 커트 요금을 7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라는 멘트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단순하게 일러스트를 그려서가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가 아니고 그 일러스트를 어떻게 병행을 시키고 퍼스널 컬러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수다 상당히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지껏 저희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이게 아니 뭐 현장 필드에서 움직이는 분들하고 또 학교에서 이 교습을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미용인들을 참 많이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론하고 실기는 다르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론을 정립시키면 그게 실기로 병합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역으로 치자면 네. 그런 발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 교육에 또 배움에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이런 과정 속으로 접해들면은 크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이게 저희가 여지껏 우리 김신영 대표님께서 속상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면 또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고 이게 또 주제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도 충분하게 또 여러 가지 이 토론의 방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홍순남 교수님께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또 인재를 양성을 시키든지 뭐 전문가 초빙을 하고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것들 저 우리 김시영 대표님 하루 정도는 외래 강사로 한번 초빙하셔가지고 안 갑니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그 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 대학 뷰티 디자인 학과에서 총 정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저희는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 네, 20명이고
저희가 정규학과이기 때문에 올 입학의 그 모집은 다 끝났고 네, 2023학년 입학은 올 9월 수시에 네,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문계 졸업자는 만 30세가 넘으면 되고 경력은 상관이 없고,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4대 보험 가입 경력 3년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사업자 3년이거나 아니면 두 개 합산해서 3년이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은 군대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니까 만약에 군대를 2년 다녀왔다 그러면 4대 보험 가입 경력은 1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년, 그 기준은 23학년, 그러니까 23년도 3월 1일자로 3년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도 내년에는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는데요. 저하고 경쟁자 되겠는데요. 인문계세요? 빨리 서둘러야겠는데. 그럼. 저 목표가 예전에는 학업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워낙 스펙을 많이들 따지다 보니까 왜 그때 안 했는가라는 좀 그런 후회도 들고 그러는데, 이왕 시작한 거 박사까지 한번 가볼까요? 근데 보세요, 저희.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있는데,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미용을 혼자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뷰티학과라면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주제 또는 컨셉을 가지고 공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미용인이 자연스럽게 미용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글 쓰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사진 찍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데 굉장히 좁아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머리 하나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야가 바뀌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4학년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졸업 작품이거든요. 졸업 작품을 할 때는 서로 이제 컨셉을 짜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컨셉을 가지고 3명, 4명이 같이 졸업 작품을 만드는 거죠. 4명이 만든 작품이 컨셉은 같지만 작품은 다 각양각색 자기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할 때 졸업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과제 자체가 매번 교육도 그렇고 패션하는 사람과 네. 헤어하는 사람, 메이크업 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같이 수업도 들어야 되고 과정에서 같이 모여서 해버릇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하나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야 자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야 되고, 미용하는 사람도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얼굴 근육에 대해서 배우려면 의사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형외과 의사랑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좀 시야 자체를 넓혀서 굉장히 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몸을 디자인하는 게 뭐예요? 옷이잖아요. 네. 패션은 몸을 디자인해요. 얼굴을 디자인하는 건 뭐예요? 헤어예요. 그럼 헤어가 앞에 있는 거예요? 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얼굴이 더 중요하면은 헤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패션한테 밀려. 그리고 같이 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미용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굴을 디자인하는 건데, 메인에 대해서 모든 그룹들, 성형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면서 컨셉을 잡고 가는 사람이 미용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부분, 그런 것들이 지금 훈련도 안 돼 있고 관심이 없는 거죠, 아직은. 네, 저희가 보통 헤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하는 사람도 있고 네일하는 사람도 있고 반영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 콜라보로 다 같이. 그러니까 한 강의실에서 같은 교육 과정을 배우되 이제 그 과목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치중하는 분야가 따르긴 하죠. 네. 그리고 저희도 그 뷰티지만 그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패션, 퍼스널 컬러 다 같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과하고의 콜라보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패널 강의식으로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학교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참 기쁩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습득을 하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 미용인들이 항상 그 얘기는 해요. 패션의 완성은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교육이 있다라면은 참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학교 자체도 그런 교습 과정을 많이 거부를 했었고, 예, 다행히 한성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참 기쁘게 한량이 없고, 그게 뭐 저희 김희정 대표님께서도 이 여지껏 2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오셨고, 다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오셨었는데, 지금까지 학교들은 우리 미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부풀림만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학교들이 그동안 태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오라고도 안 갔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기쁘기만 하고요. 한성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고,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미용인들이 가서 공부를 하면서 더 나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갖춰지고 있다는 거,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우리 김시영 대표님 그동안 좀 답답하고 속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뭐 빛을 바라고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저기 초청 오면 가셔가지고 좀 대담 좀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냥 안 가자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홍순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성대학가 바라는 게 결국은 여지껏 좀 이 앞선 우리 미용의 문화를 앞서게 바라봤던 여러 많은 또 우리 미용인들하고 같은 뜻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